방송통신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 속마음은 안 내키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음,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죠? 경험 없습니다. 네, 문외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트위치가 뭡니까? 트위치가 그 게임 생중계하는 그 글로벌 CP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로벌 그 저기 콘텐츠 그 제공자들. 그게 트위치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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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요. 뭐 말씀. 아니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에 대한 위원장 후보자 아니십니까? 그럼 해외 CP사와 국내 CP사 간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그거야 이제 서로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사 수사는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방송사 수사도 안 하시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네요? 참 한심합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막 답변하시던데 트위치가 뭡니까? 트위치가 그 게임 생중계하는 그 글로벌 CP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로벌 CP사요. 뭐 글로벌 그 저기 콘텐츠 그 제공자들. 그게 트위치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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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거요. 뭐 말씀. 아니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에 대한 위원장 후보자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망사용료는 지금 뭐 저 ISP한테 CP들이 지급하는 게 망사용료 아닙니까? 그럼 해외 CP사와 국내 CP사 간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그거야 이제 서로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사 수사는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아무런 인연이 없으시네요. 요즘에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병원 압수수색 해보시면은 서울대학교 병원 감사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관련도 전문성 넘는 분들이 지금 다 낙하산처럼 내려 꽂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심지어 방송사 수사도 안 하시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 거네요.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네요. 참 한심합니다. 2007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다스 수사하신 적 있으시죠? 예. 예, 이때 발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금 회계장부 면밀히 추적했는데 증거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법원은 246억 가량 횡령하고 실소유자였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 서면 질의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명백하게 부실 수사인데 왜 이때 수사하지 못했습니까? 무능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봐주기 수사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르셨어요? 그 당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는 시절에? 예, 그 당시에는 전혀 수사를 정말 못하셨네요. 그런 증거가 없다고 근데 권익위 원장 하실 발표했습니다. 때 일사천리로 하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훈장 받으셨어요? 근정 훈장. 공적조서 내용 아십니까? 정확히 안 봐서 17대 모릅니다. 대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여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에게 수사하시고 나서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근정 훈장 수여 받으셨습니다. 훈장 수여 추천한 사람 누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셀프로 추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자금 수사 봐주기 수사 잘했다고 훈장 주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훈장을 받으신 겁니까? 대선 자금을 수사한 검사가 정권 출범 이후에 2개월 만에 훈장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주기 수사가 아니고 짬짬이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근정 훈장이라는 게 15년 이상 된 그 공무원들한테 주는 훈장으로 알고 있고요. 저런 것 외에 제가 그 당시 22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알겠습니다.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다. 봐도 이거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매신 거죠. 이 권익위원장 하시면서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아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이번 달 한 달을.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도 가셨고요. 대면 보고도 받으셨고요. 또 정무위 전체회의도 가셨고요. 또 방통위원장
뭐 방통위 준비 사무실도 출근하시고 참 예결위까지 가셨어요. 권익위 예결 예산은 많이 챙기셨습니까? 제가 아무튼 바쁘셨는데 이 권익위원장 사퇴를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6일 날 원래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22일에 사직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비공개로. 권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주랭랑 사퇴하더니 지금 권익위원장마저도 주랭랑 사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비공개로 사퇴하셨습니까? 임식을 왜 비공개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리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리라 마라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과 세종을 그래서 나중에 편하게 지내셨더라고요. 일부러 보도 자료까지 제가 미처 기자들한테 안 알렸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도 자료 배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권익위원장 왜 빠르게 임하시지? 왜 후보자 뭐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됐으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되셨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건 당연한 소리고요. 지금 남영진 KBS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7월 13일 날 신고 접수 받고 나서 조사 착수 4일 만에 하셨습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20여일 만에 조사 착수 바로 하셨습니다.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10월 16일 날 신고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접수 사실 보고 받았습니다. 네, 받으셨는데 왜 조사 아직도 2달이 넘었는데 조사 착수도 안 하시나요? 이거 현 정권 인사라서 그렇습니까? 절차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권익위가 조사 착수하셨잖아요. 심지어 결과 발표 40일 만에 하셨어요. 근데 2달이 지나도록 조사 착수도 안 하는 게 결과를 한 달 반 만에 내는 권익위가 왜 2달이 넘도록 조사 착수도 안 하냐고 묻는 겁니다. 절차대로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렇게 있을 다르냐고요. 거라고 내로남불입니까?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방통위도 내로남불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 아시죠? 영상 보셨을 텐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다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 지시하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12월 19일 날 신고 접수됐고요. 예. 조사 지시하셨습니까? 지금 권익위에서 법과 절차대로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 권익이었던데 지금 내로남불 방통위가 되어 가시는 거죠. 지금 이번에 권익위에서 권태서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 박문진 이사에 대한 이 행정처분하라고 방통위로 이첩하셨었습니다. 11월 21일 날. 그러면 이첩 당시에 권익위원장이 김홍일 후보자신데 이제 방통위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게 되시는데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법 규정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방통위 운영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개념 독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장관 후보자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인 체제는 심의 의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의 의결 또 하실 건가요? 아니,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왜 탄핵 사유가 됐고 주랭랑을 쳤는지도 아시는 분이 2인 체제로 의결하실 겁니까? 2인 체제도 심의 의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죠.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만 가지고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이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이 완성되는 것이죠. 법률가인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꼭 바람직하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후보자님 지난 7월에 국민권익위원장 임명되고 5개월 반 만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네.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예.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으로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은인자중하고 근신하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역대 가장 재임 기간이 짧은 초단기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산업부 장관인 박문규 씨는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장관직을 내려놓고 후보자는 6개월 만에 전혀 관련도 없는 방통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임명받아 수행하던 직무를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국가기관장을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냐, 국민 앞에서 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허언이었던 것이냐,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 무거운 국민권익위원장의 공직을 6개월 만에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장이든 또 방통위원장이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 적임자다 이런 이유로 임명이 되셨는데 6개월 만에 본인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이직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책임감 없는 단기 이직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빨리 그렇게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이렇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후보자님. 솔직히 방송통신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 속마음은 안 내키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라면은 정말로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67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생소한 분야인데 늦가기 도전치고는 좀 무리한 도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성심껏 정성껏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이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보면요. 2장도 안 되는 짧은 문서인데 요청사유가 이런 겁니다. 검사로서 수사 역량 인정받았음. 근데 이게 제일 이상한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임. 그래서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적임자임. 법조인으로서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잘할 거다. 이게 내용의 거의 전부입니다.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근거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법률 전문성 말고 다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의 일생인 27년간의 검사 생활 그리고 10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이드 방금도 나왔던 자료인데요.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음,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죠? 경험 없습니다. 네, 문외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문외한인 분이 어떤 분야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돼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건가요? 방통위에 많은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나 그 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네, 후보자님. 저도 법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법과 원칙도 시장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른 경험들이라도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27년 동안 주로 강력부, 조폭 때려잡고 마약 수사하고 그걸로 정말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조폭들 소탕했던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야말로 가장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하듯이 방송통신 규제를 하실 아닙니다. 건가요?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후보자님.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조직적으로 정권 비판하는 기자들 소탕하는 거는 아니냐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이후 10년간 변호사 생활하실 때 국내 형사팀에 계셨던데 형사사건 변호하셨을 거고 주로 기업 오너들 변호 맡으셨겠죠. 세종 형사팀 변호사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방송사 사주들 편들어주고 변호하는 데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두둔하고 옹호하던 보수 언론들 일제히 맹폭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12월 7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았던 자리에 검사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계속 이렇게 하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 다음 동아일보 사설. 12월 7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은 아무 일이나 시켜도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거 검사 출신이 가본 적이 없는 자리에 줄줄이 앉혀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다시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 권익위원장 앉은 지 반년도 안 됐다. 검사 출신의 중형마저도 폭이 넓지 못하고 측근들만 돌려쓰고 있는 게 아닌가?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후보자님, 이 정부의 인사가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 돌려쓰기 인사라는 이 사설 내용 인정하십니까? 저에게 맡겨진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을 후보자님 하도록 최선 다하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있는 공직이 아닙니다. 다음 문화일보, 중앙일보 다 읽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보수 언론들 사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검찰공화국입니다. 야당이 쓰던 단어인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까지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 지명함으로써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도 고립되고 있어요. 그럼 지명 제안을 받았어도 겸손하게 자중하면서 사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욕을 거두셔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